내일 재조사 신경전 단식의 출구 전략. 주말 토요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이 조사. 이 대표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중단이 됐습니다. 11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내일인 12일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것이 역사이고 그리고 진리입니다. 조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이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 12일 오전에 검찰이 한 번 더 출석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무소불위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할 수밖에 없는 패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사를 다 못했다고 하니까 날짜를 협의해서 또 5번째든 6번째든 나갈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요,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도 발언을 했고 출석하고 나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작심 발언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출석 전에는 화무 11홍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정치검찰이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후 귀가를 할 때는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를 못했다.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낀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표의 발언, 박정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그 범죄 혐의로 인해서 굉장히 너무 오랫동안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일날 했던 얘기를 보면은 그 사법 영역에서 있어야 될 일을, 사법 영역에서 정리돼야 될 일을 자꾸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힘들게 만들고 본인은 진실과는 관계없는 정치적 그 논쟁과 싸움을 자꾸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끝나고 나서 검찰이 이제 검찰과 대치되는 국면이 3가지가 있었잖아요. 첫째 하나는 조사를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뭐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했고 오히려 굉장히 그 불편한 질문들만 많이 했다라는 거고, 검찰은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행태를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일날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12일 날, 그러니까 내일 날 추가 조사 먼저 추가 조사 검찰이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했고, 검찰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단식 때문에 몸이 불편하니까 12일 날 추가 조사 받을 테니까 오늘은 대충 6시쯤 끝내자라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먼저 얘기했다는, 서로 틀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가 당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라고가 맞는 건지, 아니면 저는 이게 검찰 조사를 완전히 거부하고 사법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날 조사에서는요, 이 대표가 8쪽짜리 서면 진술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도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증거는 오로지 진술뿐이다. 이 진술, 김성태, 이화영 두 사람의 진술뿐이다. 그리고 이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은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 그다음에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공소장,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사이에 대질신문 조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말하자면 공소장과 대질신문 조서가 서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은 장소, 돈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게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엇갈린 진술을 가지고 공소장이 작성이 되고 이 각각의 공소장 사이에 또 대질신문 사이에 사실관계가 이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이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수사가 거의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검사와 검찰 수사관 그리고 수사를 지원하는 보조 인력들까지 합하면 여러 수백 명의 검찰 인력들이 여러 수백 군데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그 2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무능하지 않다면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죠. 2년 가까이 수사를 했는데 뭔가 명확한 물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추후에 이제 6번째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소환을 통해 가지고 검찰과 아마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5번째 검찰 소환 조사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날 보셨던 11시간 조사 이후에 이전에 보였던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검찰 출석 태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 그전에 비해서는 좀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죠. 일정 정도 그전은 그야말로 자기가 준비한 자료에 의거해서 그것만 얘기하고 그냥 말하자면 거의 뭐 무응답에 준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면 그나마도 이번의 경우는 어느 정도 중간중간 나온 어떤 뉴스 단신으로 보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진일보했지만 이제 검찰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조사를 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했다든지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날인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조사에 대한 마무리 작업도 안 된 상태에서 갔다. 결국 겉도는 조사 아니었냐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 사회의 그 재판 시스템이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면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검사가 말하자면 판사에게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또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봤을 때 많이 부실하다 또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뭐 양쪽 다 여러 가지 완벽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상당 기간 논란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